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나스닥 상승을 이끌고 있고,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실적 관련 섹터 5대 섹터가 주도 흐름을 보이고 있죠. 사실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낙폭과대 섹터 부분들도 순환적으로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숨통을 쉬게끔 해주는 시장이지만,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진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12,600원 그리고 9,860원 뭔지 아시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2014년에 5,210원에서 작년도 9,860원, 그런 가운데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화는 시간당 12,600원, 그리고 경영계가 이야기한 부분은 9,860원. 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시간당 임금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좋죠. 그죠? 반대로 또 경영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당 임금을 낮추는 것이 좋고, 이해 충돌 관계죠. 자, 그런데 사실 임금이 오르게 되면 그죠? 또 물가가 불안해지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을 또 안게 되는 것 또한 최저임금 너무 가파른 속도로 인상했을 때의 부작용입니다. 자, 2023년도에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약 300만 명, 전체 임금자 수에서 13.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9,860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최저임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여건에 이 업종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업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죠? 거기다가 또 고령자들, 그죠? 그리고 또 경력이 단절되었었던 여성들, 이런 부분들까지 일률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똑같이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한 상황이지만 슬기롭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에서 그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지난주도 금투세 정치권은 뭐 하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자, 그 속에서 이제 금투협회라든지 증권사 이쪽에서 아직 금투세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와중에 중요한 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이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금투세와 연관돼서 왜 여러분들에게 금투세가 주시장에 안 좋은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속에서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외 자산 기초로 한 ETF를 발행하면서 돈의 물줄기를 해외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부분은 그죠? 금투세의 수혜를 받는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의 이동을 통해서 개인 투자가들, 서민 투자가들이 더 힘들어지는 시장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회 부분에 있어서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행해서 보완, 유예로 일정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오늘 11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출마 회견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죠. 나름대로 이 금투세와 연관된 시행 부분이 있어서 다소 보완이나 유예할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느냐. 자, 좀 물꼬가 터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앨런 재무장관 또 한마디 거들었죠. 그러면서 물가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당연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그죠? 월 평균 비농업 일자리 수 증가 추이가 2021년에 그죠? 엄청난 막대 그래프 그리고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가계 그죠? 실질적인 가계 조사, 이 파란색 부분인데 가계 조사 취업자 수도 월 평균 파란 부분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 거의 수평적 흐름이지만 임금 상승률도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 그죠? 물가 부분이 일정 정도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내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물론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중국은 뭐 저 밑에 있죠.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번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소폭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죠? 근원 CPI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높거나 이 편차가 예상 편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낙폭과대 섹터가 일정 정도 반등을 순환하는 형태를 조금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지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물가가 완화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정 정도 높아진 부분, 지금 70% 이상이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9월에 인하하고 11월, 12월에 인하를 해도 두 번밖에 인하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저금리가 아닌 중금리, 그죠? 중물가 흐름 부분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의 낙폭과대가 섹터들이 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부분은 오히려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하면 그죠?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우리 시장 금통위에서 이번에는 동결이고 다음에 금리 인하한다고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이 확 올라올 수 있는 흐름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금리 인하의 성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죠?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서 보험성 금리 인하, 디스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지금 미국에서 숙제로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바이든 신뢰도 추락하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 부분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실 이번 주 들어서는 수출주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도 섹터, 전력기기,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방산, 조선. 이 섹터가 주 흐름이고 거기에 반도체, 삼성전자 비롯한 반도체와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된 은행주, 보험주 섹터. 이 부분이 코스피 지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큰 전제 부분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런 주식들 중에 수출과 연관된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섹터가 지난주 부분엔 조정을 좀 세게 받았었죠. 그 이유가 이 트럼프 당선 시 보편적인 관세, 미국으로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 섹터 부분인데 행여나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보편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수출하는 미국으로 지금 막
수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다소 부담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종을 받았는데 그죠? 실적 2, 4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가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 주요한 내용들 이야기할 거고 그죠? 저는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바이든이 그죠? 정상회담 부분을 잘 할 수 있느냐, 그죠? 그 잘 하지 못했을 때 바이든의 사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행여나 여러분들께서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후보 교체를 하는 순간엔 섹터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죠? 만에 하나 바이든이 중도 하차하고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경우엔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다면 지금껏 섹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의미에서 자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주요국 제조업 지표. 제조업 지표는 결국 경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 미국, 유로존 할 거 없이 50 이하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의 노이즈와 그리고 미국으로 이 대미 수출, 회색 부분인데 이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가 다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죠?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제조업 지수도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3, 4분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국내 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다소 정체되고 있지만 이익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올 이유는 크게 없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지난주 후반 부분과 이번 주 초에는 낙폭과대 종목 부분도 일부 반등을 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 대비 상승 종목 수 비율,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2,900포인트 근처를 가고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 뭐 합니까? 그죠? 주도 섹터의 부분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 신저점을 경신하는 섹터 부분들이 수두룩하니까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항상 그죠? 지금은 유동성의 장세가 아니고 외국인 장세. 그 외국인 장세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섹터 부분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출 섹터들의 흐름 부분들에서 수출의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그죠? 자, K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JYP, 그죠? SM 이런 주식들 왜 주가가 안 좋은지를 수출액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2022년, 그죠? 중반기에 고점을 찍고 수출액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염없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K패션, 섬유, 의류 이쪽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5년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2023년 잠깐 반등을 한 이후에 지금 내려왔죠. 그러니까 의류 쪽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섬이니 FNF니 할 거 없이 비실비실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 수출액 흐름 부분에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런 섹터 수출액 부분에 있어서 나름 그 속에서도 한두 기업은 잘하는 기업은 있을 겁니다. 옥과 석은 잘 가리실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도서관에 있는 거하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하고 도서관에 있는 거하고 누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까? 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되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잘 나가는 섹터에서도 그 중에 1등, 2등 주식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K푸드 보게 되면 2015년부터 내수주가 수출주가 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삼양식품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거기에 김밥, 이런 부분들의 식품 부분들이 올라가죠.
그러면 항상 개인 투자가들은 삼양식품을 안 사고 사조 대림을 안 사고 그죠? 제일 약한 종목 저쪽 변두리에 있는 하이트 진로 이런 종목을 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정말 내수에서 수출로 변신하는 기업의 옥과 석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삼양식품은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자, K뷰티 수출액 추이입니다. 화장품. 물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섹터 부분들의 미국의 수출 증가율 부분이 트럼프 노이즈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런 가운데 뷰티 부분도 계속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만 여기선 뷰티의 화장품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출 비중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중국 화장품 가성비 좋습니다.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절대 중국 매출이 많이 나오는 섹터 부분은 관심 갖지 마셔라. 시진핑 독재 체제 그리고 시진핑이 홍콩을 중국화하면서 방공법을 만들고 중국 내에 3기 독재 체제를 만들면서 방공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들이 할 날이다가 중국에 불만을 내뿜으면 잡아가는데 누가 미국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합니까? 그죠? 그리고 가성비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가전이나 화장품이나 배터리나 할 거 없이 중국이 우리나라가 100이라면 중국은 50, 60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완전히 특화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K 미용 의료기기 수출액 추이 이쪽도 양호하죠. 그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이 비올이나 클래시스 그죠? 이런 쪽들은 관심 가져볼 만하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중국의 공급 과잉 이 부분에 대한 예입니다. 중국의 반년 만에 시가총액 106조가 증발했다. 중국 태양광, 우리나라 태양광 박살이죠. 풍력 박살이죠.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왜? 중국이 엄청난 공급으로 중국 자체도 그죠? 원가가 너무 싸서 제품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여기하고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는 거죠. 유통주 하지 마셔라. 그죠? 온라인으로 다 구매하는데 그죠? 옛날 이마트, 리테일, 롯데쇼핑 이런 거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 보시잖아요. 삼성전자 어닝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매출액 증가는 크지 않았어요. 그죠? 영업이익만 증가를 했는데 이건 재고평가 손실 환입금 규모가 2, 3조 반영됐을 가능성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그렇게 쇼킹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중구장창 사죠. 왜? 8월 달에 HBM 엔비디아 통과 가능성 때문에 7월 25일 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옵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돼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오르니까 기대가 만땅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1월에서 5월 달까지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거기서 주요한 부분, 요거 좀 크게 잡아주실래요? 자, 미국의 BP, 그죠? 전기차 부분은 이거 세부적으로 보셔야 된다. 항상 주식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악마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3월, 그러니까 1, 2, 3, 4, 5, 6의 판매, 특히 6월 판매에 있어서의 전기차 판매가 다 마이너스예요. 전달 대비. 그죠? 잘 안 팔렸다는 겁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죠? 자, 테슬라 그러면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테슬라가 엄청나게 10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ESS 2분기 설치량이 9.4기가와트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135% 증가해서 1, 4분기, 2, 4분기 반에 설치량의 91%를 판매했습니다. 이게 큰 폭이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ESS 부분에 중국 LFP 배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내 1분기 판매량이 전기차가 15만 5,600대, 그죠? 2분기 판매량은 13만 9,600대. 그러니까 1분기보다도 2분기가 적습니다.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8월 8일 날 로봇택시 공개하고 AI 그리고 로봇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우리 2차 전지까지 올라갈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비관적이죠. 거기다가 7월 8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박살. 그죠? 매출은 1, 4분기하고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를 해서 AMPC, 그죠? 세액공제, 생산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4,478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이 2,525억 원입니다. 물론 이런 실적을 반영해서 이미 실적 발표 전에 쭉 미끄럼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적 발표 때문에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죠?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같이 따라서 올라갈 명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양극재는 더 안 좋습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월 달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잘 팔렸어요. GM도 잘 팔리고 하다가 6월에 조금씩 5월보다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죠? 블랙스트 해킹 그룹이 CDK 글로벌이라고 하는 자동차 판매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를 랜섬웨어로 공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작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죠?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두 차례에 걸쳐서 이틀 공격을 했는데 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북미 전역 15,000개 지점 중에 10,000곳 이상의 자동차 대리점과 딜러 업체 업무가 며칠 동안 차질을 빚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6월 달에 좀 판매가 안 좋았던 거죠. 그죠? 요걸 감안하면 미국 시장은 그나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LG엔솔이 르노하고 공급 계약으로 LFP 배터리, 리튬이산철 배터리를 공급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들었던 건데 이제 만든 거를 보여줬고 그렇다면 ESS 저장 장치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2차 전지는 그죠? 단기로 보시면 안 되고 양극재 실적 발표까지를 다 나와서 그 충격까지가 다 소화된 이후에 3, 4분기를 기대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타이밍 때 그 부분을 사고 지금은 그죠? 7월 12일부터 금요일부터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그리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7월 중순 후 8월까지 실적을 모멘텀을 할 수 있는 그 섹터 부분에 집중한 이후에 노리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자,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죠? 공개 방송을 통해서 김기수 어드바이저를 누르시면 제가 이게 설명을 잘 못합니다. 알아서 잘 찾아 들어오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어떤 섹터를 또 공략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